이번 시간에는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한 가지로 작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고요.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중 1번을 보시면요. 자, 선분 AB의 길이가 8이고 선분 AC의 길이가 6입니다. 그리고 각 B가 40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알파벳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각이요. 끼인 각이 되는지 끼인 각이 안 되는지 혹은 선분의 양쪽 끝각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들 알파벳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알파벳을 쓰면은 A, B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AC가 주어졌으니까 AC는 당연히 여기서 시작해서 C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 녀석의 동시에 들어있는 알파벳이 누구예요? 그렇죠. A입니다. A이기 때문에 끼인 각은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끼인 각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어진 각 B라는 것은 끼인 각이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끼인 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한 가지로 작도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한 가지로 작도할 수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선분 AB의 길이가 8이라 그랬죠. 그래서 8짜리인 선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가 6이라 그래서요. 6짜리인 선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끼인 각이 아닌 저기 오른쪽에 있는 각 B가 40도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40도짜리의 반직선을 쭉 그려놨는데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각 A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C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돌아다닐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C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삼각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삼각형이 됩니다. AC의 길이는 여전히 6이고 AB의 길이는 여전히 8이에요. 각 B도 40도 맞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삼각형이 생겼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가능하네요.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40도가 끼인 각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를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와는 다르지만 여기가요 60도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60도가 되면은요, 자 보세요. AB의 길이는 여전히 8이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여전히 6입니다. 그럼 C점이 돌아다니면요,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만나지를 않네요. 그렇죠?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한 각이 주어졌을 때 이 각이 끼인 각이 아닐 때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로 작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세 변의 길이가 지금 뭐냐면은 하나가 9, 하나가 4, 하나가 3이에요. 이거 역시 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살펴보면요. AB의 길이가 9고 AC의 길이가 3,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4짜리를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C가 아무리 움직여도 그렇죠? C가 아무리 움직여도 요 BC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만나서 닫혀야지만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게 가장 가까이 간다 치더라도 요 정도로밖에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9의 길이가 요 9라는 길이가 3 더하기 4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요. 어떠한 한 변의 길이도요.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4 더하기 3보다 9가 작지가 않잖아요. 그쵸? 작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삼각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2번 얘기를 한 김에 우리가 삼각부등식이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A는 B 더하기 C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B는요, C 더하기 A보다 당연히 작아야죠. 마찬가지로 C 역시 A 더하기 B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요 부등식을 하나의 부등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식을 A로 정리를 하면은요. A가 B-C보다는 큽니다. 그죠?
요 세 번째 것도 정리를 해주면은 A가 C-B보다는 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맨 위에 있는 거랑 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합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A는 B 더하기 C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부분을요, 절대값을 쳐주는 거예요. B-C의 절대값보다 크다 쓰면 돼요. 여기를 양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삼각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삼각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를 어떤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3하고 4하고 x가 뭐가 되냐면 삼각형이 될 때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x의 범위는 3 더하기 4보다는 작고 3 빼기 4나 4 빼기 3을 써도 되는데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요 절대값을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바로 삼각형이 될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요. 3번은 일단은 보세요. 선분이 한쪽 끝이 A고 한쪽 끝이 B잖아요. 그러면은 각 A하고 각 B가 양쪽 끝각이 맞습니다. 양쪽 끝각이 맞는데 요거는요. 잘 보시면은 잘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60하고 130을 더하면 얼마예요? 60하고 130을 더하면은 190이죠. 그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입니까? 180도입니다. 근데 요건 180도를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80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은 만약에 AB의 길이가 똑같이 7이고 각 A가 60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각 C가 9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양쪽 끝각이 각 A와 각 B인데 주어진 게 A랑 C잖아요. 그럼 양쪽 끝각이 아니네요. 그쵸? 양쪽 끝각이 아니지만 요거는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했듯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몇 도예요? 180도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쵸? 각 B의 크기가 얼마겠어요? 30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우리가 양쪽 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AB가 주어지고 A랑 C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양쪽 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은 결정 조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